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북구가 국회의원 권한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고요. 지금 이번에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하셨던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정보통신이 발달을 하면서 모든 매체가 시대에 따라서 하나씩 발전이 되어 왔고 또 서비스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법 또한 그런 것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들도 그 매체나 서비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거는 과하게, 어떤 거는 미약하게, 어떤 거는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방송, 통신 이런 것들이 별개가 아니라 모두 다 융합 시대입니다. 이런 방송, 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우리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또 전화 휴대폰 모두 다 지금 엮여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상당히 다양한 이런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펼친 거고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빠져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주시면 저희 의원실에서 그걸 수렴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정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님께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안을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이슈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앞부분에 해야 될 말을 전부 다 좋은 말씀들을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하셔가지고 이 법이 왜 제정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앞부분에 있는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로 가름하기로 하고요. 바로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존의 법은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기존의 수직적 규제 체계로부터 수평적 규제 체계로 법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아직까지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이 법이 시작된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송법이나 또는 IPTV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영역마다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법률들 간에 이제는 결합 서비스나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론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특히나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냐가 이 법의 핵심적인 주안점이 되고요.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존의 수직적 규제 체계에서는 주로 서비스별로 규제가 이루어졌는데요. 나아가서 지금은 사실 서비스와 기기 간에도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기와 서비스 간의 융합에 따른 그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법이 아주 능동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이 법의 제정 과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찌 보면 이 법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분쟁 해결 절차인데요. 기존의 방송통신 이용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지상파 방송 사업자라든가 또는 IPTV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시청자 그리고 케이블 TV 그리고 일반 인터넷 서비스나 또는 다양한 그 결합 서비스의 경우에 그 서비스별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도대체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누가 정부 기관 중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이냐에 대한 것이 일반 국민들이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영역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이런 분쟁이 생겨났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원화된 절차 속에서 해결할 것이냐의 관점 속에서 방송통신과 관련되어진 분쟁 해결 절차를 모두 다 통합을 해서 기존에 있던 산재되어 있던 다양한 분쟁 해결 절차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요 하나의 기관에서, 그리고 이 기관이 단순히 그 분쟁을 뭐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또는 종국적인 결론까지 나지 않고 다시 문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시 다음 법원이나 계속적인 지루한 소송 절차까지 가는 그러한 것을 지향을 하고, 가능하면 이 분쟁 해결 절차에서 이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이 분쟁 해결 절차에다가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방송통신 이용자를 위한 전담 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규율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영역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가 자꾸 시장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ICT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법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창출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장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우리가 명확한 대응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마련할 필요성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용자 보호라는 것이, 아마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용자 보호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분쟁을 해결하고 또는 규제를 하거나 또는 제재를 하거나와 같이 소극적 영역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사전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 내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과 홍보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전에 많은 국민들이 내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매우 낮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자 교육이나 정보 제공과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의 마련도 이 법안에서 중요한 방향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요, 기본적인 그 재정 방향은 기본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후 규제 대상을 이 방송통신 사업자에서 제조사라든가 기존에 물론 이제 개념 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 포털이라든가 각종 인터넷상의 서비스들까지 모두 다 포괄하는 형태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융합 서비스라든가 또는 새로운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가능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합 상품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합 상품에 대해서도 이 새로운 규제 체계 하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분쟁 해결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히 독립되어진 그러한 조정 제도를 두는 것이 하나의 그 방향성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재정도 역시나 이용자 측면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툴이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냐가 핵심인데요. 접근 가능하고 그것을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절차가 매우 간이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용자 구제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규제 수단이 없더라도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고려해서 조정과 재정 두 가지를 다 두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중에서 조정의 경우에는 재정은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고권적 판단을 하겠지만 조정의 경우에는 완전히 독립되어진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 조정의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던 방송 관련 분쟁이라든가 또는 일반 통신 사업 관련 분쟁, 그리고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격적 권리에 대한 침해에 관한 분쟁까지도 모두 포괄해서 이용자는 하여튼 방송통신에서 피해를 입었다 하면 다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정부랑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이익 침해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기존에는 약관 규제법이나 또는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기존의 법률의 연장선상에서 특히나 방송통신 영역에서의 구체화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용자 권익증진 및 자율규제인데요. 이 장에서는 특별히 기존에 소홀히 했던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이용자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명문으로 선언을 하고, 그러한 이제 권리 중에 하나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라든가 또는 사업자가 일정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 의무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항상 다들 아시겠지만 타율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 규제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요. 그러한 근거에 따라서 자율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근거 규정을 뒀고요. 아울러서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 이제 각 법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허가 사업자와 기타 사업자 사이에서의 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상향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향후에 이 토론회를 포함해가지고 향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아마도 변화될 수도 있을 거라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용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 이용자에게 침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일반적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원이라는 걸 둬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뒀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바로 분쟁 해결입니다.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에 그 방송 분쟁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나 또는 행정청의 그런 어떤 권한, 제재 권한과 완전히 독립시켜서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하고요. 여기에 인적 구성은 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방송통신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 효력은 나중에 확정이 되어지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확정이 되면 더 이상의 소송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수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의 경우에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분쟁 조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권 조정도 도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거와 별개로 특히나 방송 영역 같은 경우에 이 방송 그 컨텐츠에 대한 그 공급 송출이나 유지 재개 명령 같은 것들을 방통위가 할 수 있게 했고요. 이거는 공익을 위한 관점에서 제한적이지만 이런 권한을 부여했고 또 분쟁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방통위에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 별도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재정 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별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 이익의 침해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 행위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에 있는 것들을 산재되는 것들 다 없애고 이쪽으로 다 포괄해 가지고요. 하나의 통일된 규율 체계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법에 의해서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던 사각지대에 대한 것도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쭉 보시면 이 11개 중에 2호와 7호의 경우에는 이것은 방송통신 그 기기 제공 사업자의 경우에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방송통신 사업자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사실조사나 시정조치 같은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이나 또는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서 이게 목적이 이용자 보호를 하지만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이중 규제나 중복 규제를 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졌을 경우에는 그 제재가 우선을 하고 다른 그 기관들이 다시 나서가 조사를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인터넷 이용자 피해 구제 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효과적으로 특히나 명예훼손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터넷상의 그 인격권 등을 포함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방통위에다가 두는 방안을 지금 고려를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국내외 동등 규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계속 문제됐던 것이 사실 국내에 있는 이용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글로벌 환경에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막상 그러한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외국 사업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주느냐,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 절차를 만비하겠다라는 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피해 구제를 하게 해줄 거냐, 환불하게 해줄 거냐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서도 국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역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주요한 법률의 내용이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는 나머지 이따가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정화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용자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용자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뭐 방송이 갖는 여러 가지 보편성이라든가, 그러니까 방송통신이 갖는 보편성이라든가 공정성 같은, 그러니까 시장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개념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 전체로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것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방송통신 분야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많은 소비자,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 정책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소비자 분야하고는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된 기구로서 필요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 인터넷 이용자 피해 구제센터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원의 업무하고 인터넷 이용자 피해 구제센터의 업무를 어떻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인터넷을 왜 별도로 이제 피해 구제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겠다고 나와 있는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자 보호원의 그 그러니까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 업무가 앞에서 보면 그 방송통신, 그러니까 사업자 단체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통위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자 단체의 분쟁 해결 기구하고 이용자 보호원의 분쟁 해결 기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혹시 자칫 잘못하면 그 이용자 보호원에 접수되는 불만이나 피해 구제권을 그 사업자의 자율 피해 구제 기관으로 그대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양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할에 대한 그 구분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법에서 그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직공 조정 부분인데요. 그 사업자 간의 문제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자 간의 분쟁을 그 이용자 보호원에서 이용자 보호원의 역할인지 아니면 방송통신 분쟁 조정위원회 역할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방송통신 분쟁 조정위원회가 어디에 설치가 될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방송통신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5분이니까 마지막으로 그 중복규제 방지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동일한 행위, 동일한 사유일 경우에 그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이나 가중분 부과를 금지했는데, 사실 동일한 행위라는 것을 어떤 범위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그 동일한 사유가 다시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그게 경쟁의 이슈인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나 이용자 보호의 이슈인지에 따라서 사실 뭐 여러 번의 그 규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행위라는 거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아직 그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게 규제에 약한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사업자의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승진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송통신과 관련된 이용자 민원이라든가 뭐 피해 등의 이런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기관에 나눠져 있고 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 통신업계도 이에 대응하는데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합법 제정과 관련해서 그 저희 통신업계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복 규제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개별법에 있는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통합법에 담아서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일관성 있게 규제를 해야
해야 되는데 부처 간의 헤게모니로 인해서 일부 규제가 남아 있거나 개별법에 또 남아서 다른 부처가 만약에 규제를 하게 된다면 이번 통합법에서 전문 기관을 만드는 것은 많은 규제 기관의 또 하나의 규제 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중복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또 전문가의 협의 또 그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규제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ICT 관련 법 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곳에 갔다 왔는데 개정이나 제정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결론은 가서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법에서도 예외 없이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별법에서 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3%까지 높이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수범자에게는 굉장한 부담과 과도한 아마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방통위가 통상 1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5번 내지 6번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3%씩 5번을 만약에 먹인다면 그 비율은 15%가 됩니다. 영업이익의 15%도 아니고 매출액의 15%라면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신업계가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이 아마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0% 미만인데 수치상으로 볼 때 1년에 한 3번 내지 5번을 맞으면 아마 살아남을 기업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과징금을 높이는 것만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세 번째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는데 사실 통신 사업자들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와이즈 유저가 많은 우리나라 이용자 덕분에 저희들도 많이 성장했고 또한 한편으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사업자 규제를 이미 보편화했고 이용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모델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자율 규제를 사업자 자율 규제는 사실 보면 정부 규제 비용을 줄이고 이용자의 신속한 권리 규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에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확대하고 정부의 규제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더 우리 IT 강국에 걸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또 케이블 TV 협회 김정수 사무총장. 예. 그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저희 케이블 TV 사업자도 적극 발을 맞춰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친이용자 정책에 발맞추지 못하면 어느 사업자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명심하고 그 근은희 의원님 뜻을 쫓아서 우리 케이블 업계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법에 그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하신 그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신규 서비스 관련해서 규제를 또 신설을 하고 흩어져 있는 법률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 제도 정비하고 다음 이용자 보호 업무를 체계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규제 강화 측면이 일부 보이는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좀 건의랄까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현 정부의 기존 그 사업 분야에 대한 방침이 산업진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있다는 걸 봤을 때 다소 그 규제가 과도하게 들어오는 측면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런 우려와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이 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출입 조사 권한을 둔다는 부분입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은 현재 방송법 체계 하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권만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그
출입 조사건을 이야기 논의를 하다가 지상파를 비롯한 여러 사업자들의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에는 지상파, SO, IPTV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출입 조사 권한을 적용을 시키는 부분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중 규제 우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법 체계하고 IPTV법 체계에 보면은 약관의 성인 신고 이것은 미래부 소관이고, 다음에 금지 행위는 사후규제 범위로 둬가지고 방통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통위에서 약관 관련 부분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미래부하고 업무 구분에 있어 가지고 이중 규제라는 부분이 발생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제한된 법안에 보면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사업자 간 분쟁까지도 조정을 한다든지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대한 사업자 간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으로서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걸로 현재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분쟁은 가능하면 방송법이나 관련 법에 따라서 규제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이 이용자 보호법안 관련해서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관련 사항만 집중해서 다루는 게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근 이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합 상품과 관련된 이용자 폐해 관련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통신 사업자들이 이 방송 영역 즉 IPTV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모바일과 연계한 IPTV 서비스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할인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저가, 공짜, 그러니까 미끼 상품화하는 부분이 방송 서비스 부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방송법상에서도 결합 서비스에 관련된 기준이 있지만은 현장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법을 총괄적으로 다룬다 그러면은 이런 현장 사례를 반영한 결합 상품과 관련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들을 두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용자 측의 어떤 입장, 그다음에 두 분야의 사업자층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 정부 출연 기관인 KCD 쪽에서 한번 좀 입장을 잠깐 좀 들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원지원군의 정경호 변호사님 부탁합니다. 이용자 보호법안은 크게 한 세 가지로 핵심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 보호원회 설립하고요. 그다음에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 분쟁 해결을 통합하는 이제 통합 분쟁 조정기구로서의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이 세 가지가 좀 크게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자 보호원 설립 관련해서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의약분업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게 먼저 떠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제일 앞면에 소비자 보호원의 상담 민원 건수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로 방송과 통신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사실은 일반적인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기관인데 이게 이제 방송 통신에 집중되다 보면은 오히려 타 분야의 어떤 소비자 보호를 좀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용자 보호원이 설립돼서 방송통신에 관련된 부분은 이용자 보호원에서 맡고 그 나머지의 부분에 좀 더 소비자 보호원이 치중한다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훨씬 더 잘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드리면은 사실 소비자보원에 이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통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걸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B2C 거래라고 하는데요.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도 있고요. 사업자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 간의 그 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만약에 통합 분쟁 조정 기구를 만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지금 그 분쟁 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안을 만드시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든다면은 방송 사업자하고 통신 사업자 간 분쟁은 지금 현재 어디서도 분쟁 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자 보호는 B2C 거래이기 때문에 사업자 간 분쟁은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방송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하고, 뭐 통신 같은 경우는 재정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은 이종 사업자 간 분쟁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합분쟁조정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2008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까 최경진 교수님 말씀처럼 집단 분쟁 조정 제도도 어떻게 보면은 집단 분쟁의 특질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게 방송통신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의 동질성이랄지 피해의 다수, 피해의 소액, 이런 부분이 집단 분쟁 조정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송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시면 아파트 케이블 TV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 문제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블랙아웃이 됐다, 또는 그러면은 모든 가구가 케이블 TV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럼 다 똑같은 비용을 내고 아파트 전 가구 뭐 피해 다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집단 분쟁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집단 분쟁 조정 제도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이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 산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원이 설립이 되는데, 이게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방통위 소속기관으로 설립되는지 아니면 이용자 보호원 산하로 들어가는지 그거 한번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정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정은 민법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환경분쟁조정법은 이제 둘 다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에 대해서 어떤 효력을 부여할 생각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시간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들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큰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또 우리 사업자 입장을 또 계속 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대표해서 방송협회 엄지영 본부장님 토론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의 서비스는 뭐 지상파 방송사가 이제 그 유료로 서비스하는 부분은 현재 그 MBC와 SBS 지상파 방송사가 이제 합작해서 만든 푹이라는 인터넷 여기서는 인터넷 기반 뭐 서비스, 방송 서비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그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발제문에서는 규제의 사각지대다. 그래서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인터넷 기반 방송이라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그 규제의 그 심도를 IPTV와 동일한 형태의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인터넷 기반 방송 서비스는 일단 IPTV와는 달리 그 QoS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 서비스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방송법에서 그래서 이거를 방송 서비스로 다루지 않는데 이용자 보호법에 와서 이것을 IPTV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는 그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방통위가 또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일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라는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직권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사업자가 직권으로 이제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특히 사업자 간의 직권 조정을 도입하는 것은 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과도한 행정권의 개입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업자 간에 이제 특히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정 제도라는 것은 그 재판에 앞서 당사자 사이에 전문적인 일반 민간인이 개입해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에 따른 시간과 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데, 이것을 이용할지 말지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직권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그 개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사업자 간에는 이러한 강제적인 직권 조정은 결국 소송으로 그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들, 방송 사업자와 그 방송 사업자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직권 조정은 좀 과도한 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공급 송출 유지 재개 명령권 같은 경우에도 위법성이 판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송출 유지 재개 명령을 강제함으로써 콘텐츠 사업자의 권리 보장을 외면하는, 좀 일방적으로 콘텐츠 사업자 내지 지상파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이 형태의 그 명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의 자유나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의무 재송신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 사업자 간 자율적 계약을 통해서 그 재송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 송출 유지 재개 명령권 같은 그런 이 강제력이 동원된다 그러면은 지상파 방송의 그 재산권인 저작권에 대한 좀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위헌의 소지까지도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 독립기구가 된다면은 도입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재정제도가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방통위 산하 조직으로서 된다면은 그 재정제도의 그 결과가 결국 재판상의 화해 효력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결국은 그 사업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또 제한하는 그런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지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마지막으로 그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도 이렇게 그 금지 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상황을 금지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어서 인터넷 쪽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토론해 주시죠. 그 첫 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은 규제 대상이 좀 광범위하게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이제 그 법안의 주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규제가 완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던 무규제 지대에다가 확대를 하겠다고 한다면 뭐 그것은 이제 그 사각지대 해소의 의미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부처에 의해 다른 규제 그 부처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던 것을 방송통신의 관점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복 규제 내지는 규제 확장 그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방송통신 사업자라는 개념으로 포괄해서 그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다수 사업자에게 규제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방송 사업자, 통신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규제를 받는 내용이나 수준은 다 다릅니다. 개별 법률에서 규제받고 있는 수준이나 내용들이 다른데, 이것이 같은 법률에서 지금 금지 행위 범위도 확장되면서 모두 통합되었기 때문에 방송통신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호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통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또는 방송 사업자에 적용이 되는 것이 불분명하고, 현재는 분명하다 하더라도 법을 적용하다 보면 방송통신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제 규제가 확장된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영역에서는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하고 반드시 경쟁이 필요한데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법률 조항상에 해외 사업자 적용 그 조항을 넣는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현행법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국내 이용자에 대해서 해외 서비스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그 이런 인터넷 관련 법제에서 그 실제로 해외 사업자를 실효성 있게 규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국내 수준에 맞춰서 해당 정책들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의 해외 사업자와의 그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있었지, 실제로 해외 법인의 해외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해외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법률이 적용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조항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역차별의 문제는 반드시 발생한다. 그래서 그 역차별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말씀드리면 지금 그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문제가 그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 그 이슈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그 방송통신 사업자가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그 최경준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법 체계의 근본이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 뭐 사적 자치 원칙,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그 반하는 내용인데 예외적으로 뭐 그 의료 그 사고라든지 뭐 환경과 관련된 소송 같은 공익성과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그 입증을 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을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방송통신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법원 측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산업 영역에서 기업들의 이제 입장을 쭉 들어봤습니다. 우리 다시 또 이제 학계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홍익대학교 황창원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통합 이용자 보호법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이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를테면 기본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로 이렇게 그 종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보건대는 이제 우리 사업법하고 이용자 보호법 이렇게 크게 나눈다면은 이제 어느 분야가 사업법에 들어가고 어느 분야가 이용자 보호법에 들어가야 될지를 나누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금지행위 규정, 지금 이제 전기통신사업법하고 방송법에 있는 금지행위 규정이 이용자 보호에 관한 친한 제도인지 아니면은 사업자의 당해 그 사업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인지가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용자 보호가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사업자 그 규제법이라는 것이 이용자 보호하고 이제 그 동정 양면과 같아가지고 다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겠지만은 이 금지행위 규정에 있어서 이제 과연 이제 이용자 보호와 그 관련이 없는 것들이 한번 있는지를 한번 좀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금지행위 규정을 완전히 이 사업법에서 떼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법이 좀 형이화될 수가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법의 사업 그 규제가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 중에 하나가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금지행위 규정인데 이것이 없을 때 과연 사업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통합 분쟁 조정기구 또는 이제 이 방송통신 보호원의 신설은 뭐 굉장히 필요한 지금 아주 급선무 같습니다. 아까 정경우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그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뭐 사실 이제 국가가 책무를 유기하는 그런 이제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과 또는 제정이 이제 현행 제도인데 방송통신에 관련되는 분쟁 해결을 통합하고 절차를 통합하고 기구를 통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아직 절차 규정이 오늘 이제 발표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직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직권 조정, 직권 재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직권 재정은 뭐 이 재정의 그 법적 성격상 맞는 것 같습니다. 재정이라는 작용이 단순하게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의 그 정책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 당국자가 어떤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그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직권 재정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 직권 재정을 하고 그런데 직권 조정은 기본적으로 조정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당사자 동의가 전제가 되는 것인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조정에 나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직권 조정을 해봤자 나중에 조정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터인데 무슨 이제 굉장히 무의미한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직권 조정의 뜻은 이 방송통신이 이제 그 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 이제 정책 당국이 직접 관여를 해서 정책 형성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적어도 직권 조정의 그 절차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이용자 보호의 업무를 맡고 있는 방통위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전현만 과장님 토론 부탁합니다. 일단 금쟁이 통합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별법상을 보면은 서로 상이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쟁이 유형이 자체가 상이합니다. 지금 그래도 가장 잘 정비됐다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거기에 금쟁이 유형들이 쭉 있는데 반면에 방송법이라든지 IPTV법에는 사업법에 있는 금쟁이 유형이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금쟁이 규정이 없어서 이용자에 대한 그런 어떤 보호라든지 그런 것이 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그 표를 갖다가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방송법과 IPTV법에는 구멍이 뻥뻥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고요. 두 번째는 조사권의 차이입니다. 3법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그나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생겼던 IPTV법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권도 없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권도 없고, 그리고 자료 영치권도 없습니다. 또한 방송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자료 제출 요구권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조사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라는 게 그 현실입니다. 방송과 통신을 다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정 쪽에도 필요하고 물론 재정 쪽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권 조정과 집단 분쟁 조정 문제도 이것도 굉장히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상파 CATV 간의 그 재송신 분쟁 이거 끊어버리면은 여러분 TV 못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인데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냥 손 놓고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되느냐? 안 그렇다는 것이죠. 정부가 관여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분쟁 조정 제도라든지 직권 조정 제도라든지 이런 등등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자 보호원의 문제도 이것도 심각합니다. 이게 물론 지금 소비자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왜 또 만드냐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안 생기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조정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의료 분쟁 조정원인가 분쟁 조정원도 있고 지금 금융 쪽에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물론 전체가 하나이면 좋겠지만 이게 새로 생기는 이유는 그 분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또 그 분야의 전문성과 어떤 공정성을 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원 실태를 보면은 제가 파악한 바로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방송통신 분야의 민원이 엄청 늘고 있고요. 특히 단편적인 예로 소비자원에서 만든 그 자료에도 보면 1,50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그 분쟁 리스트를 쭉 했는데 민원 리스트 했는데 그 중에 5위권 내에 방송통신 분야가 4개씩이나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정도로다가 심각하다. 그다음에 민원의 복잡도가 얼마나 큰지 어떤 것들은 여러분 아시죠? 콘텐츠 하나 어디 가서 이렇게 사면은 온라인상에서 사면은 이게 통신사 문제냐, 이게 CP상의 문제냐,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 상의 문제냐 등등등등해서 관련자 PG 상의 문제 등등 이게 이해관계도 엄청 많습니다. 이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그 일반적인 그런 저희 민원 해결 기관에서 다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원이라는 전문 기구를 두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피해 문제를 갖다 일관성 있게 다 처리하겠다는 그런 보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용자 보호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에 대한 조항을 갖다 지금 법은 넣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